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모터스라는 1급 공업사고 포튠모터스라는 업체에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업사, 튜닝샵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차를 진짜 좋아해서 차에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들어와서부터 사실 제가 뭐 기술자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뭔가 일을 시작하는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처음 일할 땐 청소. 청소를 배우고 우리 때는 또 기본부터 세대잖아요. 네. 야, 기본은 청소하고 밥상 치우고 인사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죠. 돈은 받긴 받았어요? 돈은 월급을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이 차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안다. 그럼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언제쯤 시기였어요? 제가 정말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루트로 계속 타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곳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으면서 한 4, 5년 뒤부터는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었죠. 그럼 이쪽도 좀 경기를 많이 타요? 제가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리와 정비와 튜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 오늘 차를 범퍼가 까진 걸 수리하지 않아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사고 수리 쪽은 경기를 탈 일은 별로 없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이제 경쟁도 심화가 되고 이제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무너지고 다 도끼만 남은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시기가 발전은 없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다시 공업사 쪽 얘기 돌아와서 네네. 아까 말씀하실 때 1급 공업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네. 그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는 거는 왜 나뉘는 거예요? 시설의 차이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분할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할 수 있는 곳을 1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스타일모터스라는 곳과 네. 여기는 좀 알려진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대표자분이 계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일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사람인 거고 스타일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2, 13년 정도 했고 여기는 한 4, 5년 정도 됐죠. 일단 우리가 정비소, 공업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전에도 한번 좀 폭로를 해주셨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솔직히 정비소나 공업사를 잘 안 믿거든요. 왜냐면 곳곳마다 수리 비용, 뭐 가격 이게 다 다르고 맞습니다. 또 투명하게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입장들은 다 자본을 추구하죠.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 경쟁을 하고 가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얼마 받고 여기가 얼마 받고 이런 건 자율 경쟁이에요. 뭐 뒤에서 내가 마음속으로 욕할 수 있지 대놓고 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좁은 시장 안에서도 경쟁을 만드는 것들이 이 대기업에 연결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도 제가 폭로할 때 약간 보험사를 폭로를 했죠. 결국은 대기업이 이 보험사라는 게 껴있어야 먹고 사는 직업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이제 찍고 나서도 워낙 이 채널이 유명하니까 업체에서도 연락을 받고 보험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듣고 했었는데 뭐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방금 보험사 말씀하셨는데 보험사 관련된 그런 소비자들이 좀 피해 볼 만한 요소는 뭐가 있어요? 이게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그냥 보험사일 뿐이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잼백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세요? 보험사에 전화하죠.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누군가가 나오죠. 그럼 현장 출동직이라는 분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게 고객한테 불안감을 더 많이 심어주는 경우도 많다. 사고 정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공장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다.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빨리 이 상황을 해치고 나가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기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현장 출동직이 이 차에 관련된 센터에 가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면 마땅한 데 없으시면 저희 회사랑 연계가 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여기부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 일단 집에 가셔야 되니까 차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맙죠?
맞죠? 이 상황을 탈출한 기분이 들고.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잖아, 거기다가. 하지만 그분들을 보험사의 직원이다라고만 판단하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믿고 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좀 많죠. 그럼 이제 협력업체라는 게 무엇이냐? 협력업체라는 건 보험사랑 연계가 돼 있는 업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장 출동직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소개해주면 우린 일을 바로 받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 협력업체랑 연결돼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가면 수리는 하는데, 자, 어떻게 수리하겠습니까? 현장 출동자가 렌트도 해주라 그래서 공장이 책임져서 해줘. 보관해달라 해서 보관도 해줘. 차가 들어오고 나서는 현장 출동직은 이제 떠났죠. 선택은 고객이 한 겁니다. 그럼 공장의 어떤 담당자라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하시겠죠. 이 차는 이렇게 해서 견적이 얼마가 나왔고 얼마가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보험사를 믿는 마음이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약간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겠죠. 1차적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파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파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도 알아들으시겠어요? 모르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저희는 협력업체니까 믿고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믿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좋은 경우를 보진 못했어요. 왜? 그 이유를 또 알아야겠죠. 이게 이 공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급률이 낮아야겠죠. 여러 가지로 돈이 나가는 걸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장을 쪼개 될 거고, 공장은 현장 출동한테 일을 받아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공장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장만 불리한 입장인 게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 차를 운행하는 차주분이 피해자인 경우가 생기는 거가 되겠죠. 어떤 피해예요, 정확히? 공장에서는 이제 빨리 고쳐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틀을 딱 생각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 만에 끝내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 겉만 멀쩡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아무리 백날 봐봐야 내 차가 그런 걸 당한다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껍데기만 멀쩡하면 된다는 생각이 공장에 박히겠습니까? 안 박히겠습니까? 그렇죠, 박히겠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일 못 넣어줘. 니네가 100만 원 청구하면 나는 70만 원밖에 안 줄 거야.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사장님들 편드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결국은 차를 타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장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고, 지금 타신 차가 이제 어떤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 가서 고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생판 모르는 뭐 어디 동네 공장에서 수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통 센터 가는 게 낫죠. 그죠. 브랜드의 센터를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센터에 갔기 때문에 엄청 폭리에 마탱이 가고, 보험금 엄청 많이 청구돼 있고, 수리는 수리대로 잘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공장들은 먹고 살려면 그 공임이라는 걸 갖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리를 하는 부위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판금 도장이라는 거에 열정을 다하죠. 근데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죠? 센터는 보통 판금 도장을 많이 하나요? 교환을 많이 하나요? 교환. 자, 교환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센터한테는? 부품 파니까 좋겠죠. 부품 파니까 좋죠. 부품을 팔고 부품이 오는 시간만큼 끄는 것도 이유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센터를 가는 게 편한데 센터를 굳이 또 추천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현출자와 관계된, 보험사와 관계된, 그 공장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왜냐면 외판 다 괜찮으니까 피해를 본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신 게 그걸 또 꼼꼼히 보세요. 왜냐면 시간이 단축되기 전에 도장이 흘렀거나 트립이 덜 조립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 작은 거에서부터 의심이 시작되고 계속 보게 되니까 요즘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사랑 협력업체, 협력공업사 정비소가 조금 이제 그런 피해를 낳는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예전에는 이제 공업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부품가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부품가리를 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부품가리 내용을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모르는 동네에서 사고가 나서 기존에 있었던 새 부품들을 탈거해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좀 오래된 부속 같은 걸로 바꿔서 이런 것들을 좀 팔아서 정리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데가 어딨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왜 할 수밖에 없느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보험사 관련된 협력업체랑 또 부품관리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험사랑 연계돼서 수리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리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수리를 해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자면 그쪽에서 수리를 못 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험사는 쪼지 금액은 적게 준다고 하지 그럼 성의 있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공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말을 안 들으면 건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건수가 줄어들고 일종의 협박을 당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겠죠. 그럼 내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에 전화해요. 그 뒤로 그 협력업체한테 피해를 안 보려면 그 뒤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현장 출동직이 나왔을 때 뭐 내가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가면 좋겠지만 내가 아는 곳이 없다고 했을 때도 협력 공장을 가면 그 이후에 현장에서 도와줬던 그 현장 직원에 대한 책임은 이제 끝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때 현장 출동 이거 소개해줬잖아요. 뭐 민원실에 넣고 금감원에 넣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객이 거기에 지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 채널에 나와서 말해야 이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으니까 저도 계속 이런 데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기업이 보험사가 어떤 특정한 회사랑 거래를 해서 일방적으로 손님을 빼돌리는 형태가 돼버린다면 그럼 모든 시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스타일모터스는 보험이랑 연결된 곳이 아니에요. 그럼 보험사에서도 쫄 수가 없네요? 아니죠. 이제 서로 간에 저희도 이제 보험사에서 집행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협력 업체로서 받은 느낌하고 고객이 어쨌든 선택을 해서 저희 쪽으로 와서 보험 청구해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좀 차이가 많이 크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죠.